근데 그게요, 대표님. 10억을 다 주식을 해요. 예를 들어 10억이 있으면 뭐 분산해서 뭐 정기적금하고 뭐 이런 거 없나? 이 돈이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자산이 뭘까요? 주식이겠네. 주식이죠. 왜냐하면 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죠. 아, 그렇지. 부동산은 내가 스스로 막 매출을 일으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그 잘못된 투자 방법이 돈을 일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20년이라는 걸 물어본 이유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 기업이 성장할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20년은 충분히 기다려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일단 5년 동안 10억을 했지만 8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5년 뒤에는 제로가 아니라 일을 좀 줄여서 한 뭐 5억씩 정도씩이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를 뭐 한 10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턱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위치, 가치 그리고 앞으로 그 변수 제가 사고를 한 서너 번 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고 칠 확률이 없어요. 저는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요. 요즘은 남들이 안 보이는 데서도 조심해요. 제가 그래서 그닥 크게 제가 뭐 걸려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건 없다고 볼 때 전체를 그러면 주식을 하는 게 좋다. 크게 투자 대상이 그런 거잖아요. 은행 예금이 있을 거고 네. 또 주식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한국 사람들이 특히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저는 거의 신기할 정도로 집착이 많은 거예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네. 재테크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보다는 주식이 훨씬 많이 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하는 돈이 아니죠. 네.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근데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요. 그 시장을 개척하고 또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노력이 그 들어가요.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죠. 사회 기여도 되고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고용도 하잖아요. 그런 것 면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주식의 단점은 아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변동성이죠. 네네네.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8억이 된 거예요. 네. 야 역시 주식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기간을 넓히면 10억에서 8억이 됐는데 한 10년 기다렸더니 8억이 80억 돼 있는 거예요. 하긴 예전에 막 망할 때 보면 막 뭐 얼마였다 보면 지금 3,000대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 한 20년을 보면. 그렇죠. 저는 부동산 갖고 싶으면 건물을 하나 사고 싶은데 한 4층짜리 있으면 제가 다 쓸 거예요. 저는 세를 안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 놨다가 문제 생기면 이게 저희는 무조건 의리예요. 이게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지. 또 하나는 제 성격에 코로나다 그러면 벌써 안 받을게 이렇게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꼭대기 층 연습실이랑 제가 쓰는 공간 3층은 어떤 놀이터 여기는 친구들 모이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하나 하고 저는 전원주택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공에 많은 그냥 서울 도심에서 그냥 세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자기 그 어떤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놀고 싶어서. 근데 그거를 만약에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내가 경제적인 가치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여러 가지 그런 센티멘탈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해서 한 3년쯤 한 다음에 막 30억을 넣었는데 200억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팔아서 건물 하나 해야 상관없죠. 할까? 근데 그거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예를 들어 월급장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뭐 월급이 300만 원이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부터 사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산에 무조건 올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이게 되죠. 빚은 그대로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혹시 하락이 오게 되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꼭 융자 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월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한심해. 그러니까 한심하다고 얘기할 건 없고 그거는 이제 개인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프레퍼런스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오늘 내가 소비할 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비싼 백을 살 거를 안 사고 투자를 한다든가 내가 오늘 회식할 거를 안 하고 그 돈으로 투자한다든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년에 10억 버는 거를 투자했을 때 가격의 변화에 나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네. 20년 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유롭고 재밌고 그다음에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만족이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이 돈 가지고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니까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공연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야, 저걸 생길 것도 후배도 됐어. 예를 들면 됐어.
훨씬 더 큰 일을 하세요. 예. 한심한데 부럽긴 하고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밀리터리 쪽에 제가 수출이랑 이런 거 신기술 개발, 뭐 일본 소부장 개발, 대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국방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일조를 내가 했어. 뭐 이런 자부심으로. 그런데 그 소셜 리스폰서블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사회에 책임 투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내 돈의 일부가 그런 좋은 목적에 쓰이는데 네네. 좋은 일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5천만 원은 그런 기업들 골라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CSR 그러잖아요. 기업의 사회적 의무.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셀럽의 사회적 의무라고 제가.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셀럽들도 사회적 의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사실 기부했던 게 제가 2조를 기부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캠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내가 받지만 그거보다 조금은 도울 수 있고 다 온 국민이 좀 기부를 하는 문화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는 안 하면서 챙기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하는데 너무한 거예요. 솔선수범을. 그랬구나.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뭐 오른손이 모르게다 해서 기부하는 거 자랑하면 욕먹는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대놓고 그냥 얼마 했습니다. 좋지 않아 합시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대놓고 연예인들 팬클럽들도 기부하고 이런 문화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우리가 그럼요. 많이 좋아진 게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뿌듯해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하는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서부터 투자해야 된다. 아이 때부터. 네, 유태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13살부터 투자를 해서 저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민족이 됐잖아요. 성인식을 13살이에요? 네. 박지훈보다 빨랐네. 박지훈이 20살 때 하지 않았어요? 박지훈 아세요? 알죠. 가수. 예. 그 네. 친구가 20살 때 성인식 발표했을 거예요. 성인식을 발표를 해요? 그 노래 성인식. 노래. 그래도 그 유태인보다 한 7년 늦게 했네 지훈이가.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게 유태인이 부자가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예요. 성인식을 13살에 한다는 사실. 13살 때 모이면 평균적으로 그 친척들이 갖다 주는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6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민족이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돈을 멀리하라고 무소유를 가르치고 또 기독교에서도 주식 투자하면은 좀 안 좋은 걸로 인식이 되고 뭔가 사행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는 건데 유태인들은 아예 노골적이에요. 돈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대신에 이 돈을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라. 돈을 다스리는데 이 돈의 목적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 엄청난 얘기죠. 교회들 돈 좋아하다. 어머님 목사님이라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즘에 주변에 보면 아는 형도 뭐 3천만 원을 어떻게 했는데 뭐 수수료 떼고 뭐 500 날리고 그냥 뭐 했다 뭐 이런 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뭐가 제일 위험하고 좀 하지 말아야 될 거 투자 요즘에 너무 붐이잖아요. 막 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뭐 10배 안 튀기면 뭐 그렇죠. 아니야 요즘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다 골라서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윳돈으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 그 빚을 내서 하는 거예요. 주식의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몰라요. 투자가는 나름대로 그 투자하는 이유를 알아요. 근데 투기는 모르는 거를 맞추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죠.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이죠. 주식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추죠. 못 맞추죠. 그건 신만 그렇죠. 알겠죠. 근데 주식의 또 하나 특성은 위험이라는 거예요. 네.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식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10억씩 투자했어요. 근데 20년 기다렸는데 반이 날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위험이죠. 그 위험은 다행히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많은 제도가 있죠. 모든 상장 회사들은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3개월마다. 내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읽으면 알아요. 이 회사는 계속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인베스터죠. 투자가죠. 제가 주식을 하면 이럴 것 같아요. 요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회사. 다 나오죠. 제가 재무제표 보고 앞으로 비전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기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은 되겠구나. 예를 들어 지금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좀 느리게 간다고 하는데 유럽은 지금 시작했잖아요. 지금 뭐 한 3년 동안 산불에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펀드가 엄청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섬유로 뭐 만드는 수소 통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복합 소재. 뭐 이렇게 좀 보고 하면은 크게 망하지는 않을 것 그럼요. 같다. 그게 이제 엄청난 재미인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투자하는 이유도 알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앞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되는 네. 회사에 투자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투자는 즐거움도 있고 훨씬 여유가 있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하고는 큰 의미가 없죠. 내가 어차피 20년 후에 찾을 건데. 그거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에서 지금 너무 심하니까 막 땡기잖아요. 유럽에서 R이 100이라고 이제 빨리 그 선언을 많이 하는데 하시네요. 아니, 그런 거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네네네. 24%였는데 우리가 40%로 해라 하니까 그렇다면 10년 동안 환경에 대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가 가속화될 것이다. 환경 기업이 클 거는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뭐 좀 근데 재밌는 이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ESG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ESG를 우리는 전부 거의 다 E만 생각해요. 근데 이제 S하고 G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한국에 필요한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금융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 금융교육. 그게 가장 절실하고요. 창업을 해야 돼요. 음. 다 너 목표가 뭐야? 그러면 나 창업할 거야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의 창업 비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아, 스타트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세 번째가 그 여성에 대한 이슈예요. 각 나라가 지금 그 젠더 이슈라고 하고 한데 그게 너무 중요한 게 단순히 남녀 간의 차별을 없애는 거를 한국은 그거를 그 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인구도 줄어들죠. 그다음에 고급 인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인구의 반이 여성이잖아요. 네. 여성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논의가 안 돼 있어요. 전부 지금은 남녀 갈등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한국에서 이 세 가지가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참 너무 예민해서 말하기도 참 제가. 예민하면 말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투자 입장에서 네, 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ESG의 그 중요성은 우리가 이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사교육 없애는 것도 ESG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독일의 마이스터 교육이나 약간 고등학교 왜 졸업하고 자기 기술 살려서 독일에서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안 근데 되더라고요. 독일은 안타깝게도 금융을 안 가르쳐요. 아, 맞아. 네, 독일, 일본은 금융을 안 가르쳐요. 네. 그래서 진짜 미국이 센 것 같아요. 애플에다 페북에 뭐 엄청나게 많지만 MS나 일단 거기는 금융 하나로. 아니 금융이 발달했기 때문에 애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 아직도 그 주식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낮아요. 그럼 짧게 얘기해서 오늘 굉장히 긴 시간 얘기 나눴는데 내가 MC가 아니구나 참. 내가 게스트지. 요약하면 야 투자를 하지 투기를 하냐. 그렇죠. 그거 하라고. 맞아요. 그리고 금융의 교육을 좀 받아라.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 재무제표 좀 보는 버릇도 들이고 전문가한테 자기 생각도 좀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제가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주식을. 그렇죠. 김정원 씨가 잘하는 일은 뭐예요?